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ADHD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ADHD 기본 개념부터 일단 살피고 넘어갈게요. 다 아시겠지만, ADHD의 아이들, 사실 ADHD 그러면은 좀 아이들 많이 산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산만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과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고 충동 조절 안 되고 하는 게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산만하거나 과다 활동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충동적이고 이럴 때 우리는 ADHD 성향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ADHD의 핵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의력 부족이라든지 충동성 조절이 안 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HD가 되면은 이제 그 밖에 증상으로는 이제 그 전두엽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감정의 뇌인 그 편도체가 감정의 뇌인데 속해 있는데요. 얘가 너무 활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내 감정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걸 잘 안 돼요. 아니면 내 감정만 너무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으로 인해서 타인과 어울리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사회성 부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편도체의 활동이 너무 적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같이 유발이 되는 그런 게 바로 ADHD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두엽의 그런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두엽은 크게 세 개의 센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동기하고 실행하고 추진을 담당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꿈이라든지 추진력이나 성격 뭐 이런 거 실행력을 담당하는 센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력과 기획을 하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창의적이고 자신감이라든지 성취 욕구나 이런 걸 담당하는 센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충동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조절하는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명상이나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참을성, 인내, 끈기 이런 걸 담당하는 거거든요. 자, 요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이 세 가지의 센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 몸의 전두엽은 사령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데가 아까 우리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제 기능이 너무 저하가 됐다. 일을 너무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아이들이 이제 일을 너무 못 해요. 일을 항진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일을 너무 못 하다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ADHD라든지 학습 부진이나 사회성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어머니들께서 오셔서 이제 얘기하실 때 우리 아이는요 ADHD 증상만 있지 뭐 다른 거 아직은 공부는 그런 대로 좀 하고 있어요. 아직 사회성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학습장애 당연히 가져올 수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동성 조절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올 때 어떻게 올까요? 안 좋게 오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우울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신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성취 욕구 떨어지겠죠. 사회성 떨어져요. 공감 능력 떨어지니까. 이런 모든 게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현상 하나만 가지고 지금은 어리니까 뭐 조금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뭐 지금은 그냥 산만한 것 뿐이에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걸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성 부족뿐이 아니라 학습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성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드려주셔야 돼요.
ADHD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서 욕구 이론 중에 가장 최상위, 사람의 욕구 이론 중에 가장 최상위의 욕구가 뭐죠?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죠?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선 내 몸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자재로.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이 학습이 그래서 필요한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ADHD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DHD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중에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은 혼자 못 살죠. 사람인자. 자, 나무 두 개가 이렇게 기대서 서 있는 게 상형 문자에서 그래서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하니까 기대서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인자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인간은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겠죠. 그죠? 만났어요. 만나서 교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돼요. 그죠?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 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지적인 능력과 그 공감 능력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서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신체 기능도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아까 전두엽이라든지 공감 능력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저하가 돼 있으면 학습을 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이 지금 부족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랑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ADHD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엽의 기능 저하라 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전두엽의 기능 저하하고요. 편도체가 자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소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인데요. 주의력이 그로 인해서 부족하게 되고 집중 효율성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고 과잉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편도체가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피드백을 내가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ADHD의 증상인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10살짜리 남자친구예요. 참 인상에 남았던 게요. 엄청 똘똘했어요, 이 친구가. 네. 승민이라는 친구였는데요. 물론 가명입니다. 승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저한테 맨 처음에 찾아올 때요. 일단 내원 동기부터 그 당시 모습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내원 당시의 그 동기는 어땠냐면요. 어떤 큰 모 병원에서요, ADHD 일단 판정을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에 있는 A 센터에서 또 거기에서도 ADHD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시지각이랑 청지각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들었대요.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됐다.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분당에 있는 A 센터에서 6개월 가량 조금 넘게 6개월이 조금 넘게 60회 정도의 훈련을 받게 됐는데
주 2, 3회에 뉴로 피드백하고 IM을 1시간 정도씩 훈련을 했대요. 이렇게 하고 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 병원이랑 학습 클리닉을 이렇게 병행하려고 일단은 병원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뭐뭐뭐뭐 학습 클리닉에다가 지금 이제 예약을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피곤하니까 짜증을 너무 많이 내더래요. 그래서 일단 그럼 근처에 어디 없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 와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우리 아이는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짜증이 일단 잔뜩 나갖고선 그러고 왔어요. 긴장도 굉장히 높아 보였고요. 오자마자 여기 장애인 다니는데 아니냐, 뭐 여기 바보가 다니는데 아니냐,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이랑 행동이 굉장히 막 거칠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가신 다음에 저희가 좀 부드럽고 예쁘게 말을 해줬더니 금방 뭐 초등학교 3학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툴툴대는 말투랑 뭐 거친 말투, 막 센 거, 참 막 이런 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귀여웠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그리고 작년기 어린 딱 3학년 그 친구로 돌아왔어요. 자, 엄마는 어떠셨냐면요, 그 내원 당시 초기에 이 친구 승민이보다 한 살 터울 위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범생이래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학교에서 어쨌든 뭐 반에서 1등을 한대요. 엄마가 이 큰아이에 대한 부심이 쫙 올라가 있어요. 나 제 엄마야, 막 이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이에 대해서는 부심이 막 차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랑,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다 해줬는데도 제대로 못 따라간 거에 대해서 막 지쳐 있으면서도 막 속상해서 또 좀 짜증,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섞여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가장 걱정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3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혼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책도 대충 읽고, 그리고 이제 방문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는 선생님마다 쟤 너무 산만하다, 집중 안 한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신대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대요. 큰아이랑 너무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또 ADHD 판정을 받고 나서 ADHD 약을 주셨대요. 그래서 약을 주셔서 그 복용을 시켰는데, 근데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대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몸이 아이가 간질간질 거린다 그랬대요. 그리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어린아이인데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약간 엄마가 토할 것 같이 막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 먹어봤대요. 근데 엄마도 약간 그런 증상이 일어났는데 아빠가 괜찮다, 먹어라, 얘 먹여야 된다 그랬대요. 먹고 나면 아이가 기운이 없어서 막 이러고 있대요. 무기력해졌대요. 근데 엄마도 역시 먹으니까 약간 무기력한 것 같대요. 근데 가렵거나 이런 증상은 없었는데 아이가 그렇더라. 근데 아이는 가렵다 그러니까 일단 중단을 했대요. 근데 아빠 몰래 중단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제일 힘든 거는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제 아이랑 너무 많이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근데 아이는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자주 혼내게 되잖아요. 근데 내 새끼 혼내는데 안 속상할 부모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뭐 이 친구가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산만하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얘가 혹시 뭐 그 낙인 찍힐까봐, 안 좋은 아이로 낙인 찍힐까봐 그것도 걱정이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 형이 있잖아요. 형은 모범생인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니께서 신경이 쓰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이제 좀 크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당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약간 부족한 아이야? 그래서 저한테 들어올 때, 저 장애인 다니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바보 다니는데 아니에요? 나 그런 애 아니에요? 나 바보 아니고 장애인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다녀야 돼요?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는 이게 아이가 공부가 좀 떨어지면은 지진아 반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도움반에 이제 혹시 갈까봐 걱정이 또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짜증이 있는 대로 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러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유로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어요. 자, 저희 검사 툴은 다 아시죠? 네. 일단 기초 대면 검사, 그 다음에 지문 평가, 그 다음에 전문 평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대면 평가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있을 때는 그렇게 툴툴거리고 나쁜 말, 이렇게 좀 나쁜 말이라기보단 거친 말,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러던 아이가 엄마가 나가시자마자 제가 이제 금방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 좀 달라졌어요. 예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막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아인슈타인을 읽고 왔나 봐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상대성 이론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꼰대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해서 상대성 이론도 알아?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블랙홀도 아세요? 막 자기 블랙홀 안다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와, 블랙홀도 알아. 대단하다. 우리나라 3학년 중에 블랙홀을 아는 애들 몇 명 없을걸? 제가 그랬더니요.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자기 너무 잘났다는 걸 막 과시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장애인들 다니는데 맞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 똑똑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다녀. 그럼 너 웜홀하고 화이트홀 알아? 이때 동공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게 뭔데요? 그거 아는 친구들도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가 조금 얌전해져요. 여기 다니는 친구들, 그런 것도 아는 친구들도 많아. 그래도 여기가 장애인이나 뭐 바보가 다니는데요? 여기는 행복해지러 다니는 곳이야. 머리 있는 친구들 다 다니는 데인데 내가 갖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곳이지 바보나 장애인만 다니는 데가 아니야. 그리고 바보랑 장애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속상하다 이랬더니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근데요 저 여기에서 이제 밖에서 훈련하는 아이를 봤는데 IM 이거 하는 걸 본 거예요. 딱딱 트리거 소리를. 자기는 그거 절대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A센터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랬대요. 이제 엄마하고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할 때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막 울면서 머리를 쥐어 뜯은 적도 있대요. 안 가겠다 그러고 울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그래? 네가 싫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안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요? 이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정말 안 시킬 거야? 그랬더니 정말 약속했어요? 그래 선생님 약속 잘 지켜.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리고요 선생님 저는요 민감해서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음악 훈련하는 거 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학년짜리 아이가 사실 민감하다고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민감해서 이거 표현 안 하겠대요. 청지각 훈련을. 네가 안 하겠다면 선생님 그것도 안 시킬게. 기다려줄 거야 그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했어요. 약속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딱 3학년 아이였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제 기초 대면 평가를 아이하고 끝냈고요. 어머니하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약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약 먹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네, 그래요. 약 먹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요, 약을 안 먹고도 좋아질 수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안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일단, 제가 오랜 임상의 결과로 보면은, 안 먹여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승민이가. 그래서 저 믿고 한번 안 먹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훈련하시게 된다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이가 일단 부작용이 났었잖아요. 간지럽다 그러고 그리고 구토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등록을 하고서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훈련을 할 때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청지각이라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IM도 안 하기로, 감각통합 안 하기로 하고요. 약속은 다 지켜야 돼요.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훈련을 뭐뭐뭐뭐 할 거야 하고 프로토콜을 아무리 짰어도요. 아이들하고 한 훈련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어머니들한테도 그 말씀은 꼭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정말로 아이들은 그게 정말 싫어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임시 방편으로 안 할게 그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다음에 그러고 몰래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아니거든요.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이 우리를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시켰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각성을 뭐라고 시켜주냐면 안 시킨다라는 걸 각성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승민이요, 이거 IM 정말 싫어하니까 이건 시키지 마세요. 우리 기다려 주실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말고도 그런데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대요. 더 열심히 할 거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대신에 그 훈련을 할 때 엄청 열심히 칭찬을 해줘요. 우와, 엄청 잘한다. 야, 그거 되게 힘든 건데 그렇게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 번씩, 이 친구 들을 때 한 번씩 쓱쓱 해주고 지나가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계속 칭찬을 누군가가 받고 있잖아요. 신경 쓰여요. 그리고 힘든데 잘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하고 있는데, 그래, 근데 한 번만 더 해볼래? 이런 식으로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스탠다드하게 그렇게 칭찬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힘든데도 잘했대. 근데 저 친구는 하고 있네? 계속 칭찬받고 있고 정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져지는 거죠. 어느 날 이 친구가 13회째 되는 날이에요. 어떤 형이 그걸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게 하고 싶었나 봐요. 선생님, 저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힘들다며. 너 저거 안 한다고 여기 왔잖아. 안 돼, 아직은. 제가 일부러 말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요. 하겠어? 할 수 있겠어? 네, 한 번만. 근데요, 많이는 말고요. 한 번만 1분만 하면 안 될까요? 1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딱 1분만 하고 진짜로 안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1분만. 그리고 사실은요, 30초 해놨어요, 저희가 세팅을. 그런데 30초를 1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는 했잖아요. 근데 금방 끝났잖아요. 30초 동안 엄청 열심히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별로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칭찬을 열심히 해주면서 막 했더니, 근데 그 1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0초였잖아요. 금방 지나갔거든요. 아이가 금방 지나가니까, 잘했어! 막 이랬더니, 벌써 끝났어요? 그래. 왜?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렸어? 아니요, 금방 지나갔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세상에. 근데 점수 이렇게 잘 나왔어. 나중에 또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그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싫다는 IM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성취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시키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서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어머니하고 상담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면 평가에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아이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커가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커가니까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을 때 약간 조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막상 기말고사가 돼가지고 저 혼자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3학년 이제 올라왔잖아요. 3학년 올라와서 이제 1학기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가 3학년 아이가 그렇게 산만하고 잘 안 돼서 와서 이렇게 했던 아이가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우물에서 숭늉창녀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금방금방 아이들이 잘한다고 몇 해만 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는 장담하지 마셔요.
우리 아이들마다 다를 거고요. 엄마들마다 다를 거고요. 엄마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엄마가 어떤 어휘로 어떻게 아이한테 하느냐에 따라도 다를 수 있어요. 아이들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살살 달래가면서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도 다른데 욱박 지르면서 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피드백이 나쁘게 나가겠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회 때 왔을 때예요. 이 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가 잔뜩 나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제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에 사나 봐요. 엄마가 빨개를 벗겨가지고 내보냈대요. 3학년인데 이런 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내보내가지고요. 말을 안 듣는다고 내보낸 거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엄마가 배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랬대요. 근데 나가라 그랬대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러면서 엄마가 사준 옷이니까 다 달라 그래서 팬티까지 다 벗겼대요. 그래가지고 내쫓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외할머니네 집에 갈라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제일 잘해줘서 외할머니네 집에 갈라 그랬더니 옷을 벗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도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을 나갈 거래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은 사실 너무 공부를 시키다가 너무 딴짓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몇 대 쥐어받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걸 그렇게 느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 감정은 이해하겠지만 옷을 벗겨서 내보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체벌하시는 것도 사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제가 되는데 감정상 어머니께서 거기까지 지금 제어가 안 되신다 그래도 이 옷 벗기는 건 정말 안 되는 거다. 아이도 수치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정말 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씩 이제 약속을 하자. 아이한테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 때는 어머니가 자리를 뜨자. 어머니가 그 자리를 떠가지고 아이한테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어머니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결단을 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결단 내리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멈추자, 거기서. 오늘은 거기까지다, 우리 아이는. 그래서 혼이 나든 아니면 점수가 못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 간에 오늘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아이랑 하다 보면 아이가 더 미워질 거고 속상하고 어머니 감정이 못 이겨서 어머니가 화가 더 날 거다.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하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모욕 주거나 그런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회째인가? 그때 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또 때렸대요. 근데 아직 때릴 수는 그거 금방은 안 고쳐지겠죠. 근데 이제 강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네가 이렇게 할 때는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 너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우리 승민이가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훈련을 와가지고 할 때 보면요. 참견 진짜 많이 해요. ADHD 애들 산만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지속적으로 산만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 친구 똑똑해요. 책은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참견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아는 건 많은데. 근데 말하자면 헛똑똑이 같이 정리정돈이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는 건 많아도. 그래서 아는 척만 했다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건드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고 감정을 모르고 가서 건드려만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이제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를 한 번씩 줄여보기, 다른 친구들의 반응 한 번씩 보는 거, 훈련하는 거, 이제 참견 안 하는 거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칭찬 많이 해주고, 이런 친구들 할 때는요, 훈련할 때마다 그 훈련 강도를 가지고 본인 단계보다 조금 낮게끔 해주셔야 돼요. 한 두세 단계 낮게끔. 그래서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뿌듯해하면서 본인이 그 다음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서 생성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 스스로가 칭찬해 주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다 보면 자신감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우리들 말에도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계속 참견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보고 쉬고 그냥 가요. 그때 이렇게 툭툭 쳐주죠, 저희는. 그러면서 아이한테 잘했어. 벌써 이만큼 형님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동성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일단 선생님이 눈을 사실 띄지 않는 게 쉽지는 않죠. 많은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 지금 되어 있나, 기분은 어떤가 이런 거 살피면서 한 번씩 그냥 쓱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체크해 주면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네. 그러면 아이가 각성을 해가지고 훈련을 딱 자세를 잡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에 집중하게끔 하니까 훈련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성취도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참견 안 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 안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 목표 세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산만함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럴 때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걸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시고 그런 것처럼 제가 엄마한테 화가 날 때는 저도 엄마 제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잠시만 제 방에 가 있을게요. 그리고 나갔었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화를 좀 앉아서 침대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하고선 오니까요, 화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저 꼭 안아주고 그러면서 요즘은 엄마랑 덜 싸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안아도 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공부할 때 조금 덜 혼나고, 엄마가 요즘은 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난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돼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감 능력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는 거죠. 자, 충동성 조절이라든지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도 뭐가 있냐면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을까요? 바로 자기의 행동 때문이라는 생각은 또 못 해요. 그럼 그 행동은 왜 안 될까요? 바로 이런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어서예요. 저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훈련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훈련들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두뇌 훈련들이에요. 바로 이런 훈련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능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훈련을 할 때 시지각, 청지각, 그 다음에 감통 훈련 할 때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민감해서 청지각 훈련을 안 할 거예요. 못 할 것 같아요. 했을 때, 그래, 안 해도 됐는데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켰냐면요. 제가 진짜로 2, 30초 하다가 띄워주기도 하고요. 3초 정도 올렸다가 떼놓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 들리는데? 들리니? 뭐 이런 식으로 놀이식으로까지 했어요. 이러던 아이가 나중에는 80분을 꼬박 할 수 있는 아이까지 됐거든요. 그러면서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방어기제, 말하자면 여기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아이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민감도가 떨어지고 편안해지니까 아이가 청지각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기능을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자, 눈으로 보는 시지각 훈련을 하고요. 청지각 훈련을 하면서 감통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기능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전두엽에서 실행 기능 좋아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 친구들의 감정을 읽는 거, 이런 게 좋아지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음악 듣는 것도 불편하지가 않고요. 편안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친구가 왔을 때 시지각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렇게 이제 정확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퍼시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카리처럼 획복이라든지 초점 맞추는 거, 베이스 인아웃처럼 멀리 보는 기능, 가까이 보는 기능 이런 게서 봤을 때 멀리 보는 기능, 가까이 보는 기능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정확도는 높았는데 빨리빨리 실행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자, 6개월 훈련을 하고 나가지고요. 우리 친구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정보 처리 속도 굉장히 좋아졌죠. 정상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그 일반 기본보다 훨씬 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기능학적으로도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안정이 되니까 산만하거나 충동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학습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친구가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소리를 듣는 거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했던 친구가요,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 명료하게 알아듣지 못했던 걸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던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아이가 학습을 잘하기 위한 조건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주의력과 집중력, 충동성 조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 통합 조절이 잘 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이가 전두엽이 안정이 되면서 학습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기획하고 이런 게 되게 잘 되면서 소통이 원활한 그런 친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드를 맨 처음에는 2개를 꺼내 놓으시면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녁에 픽업을 애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중간 상담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중간 등록을 할 때 결제를 하시는데 카드를 하나만 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카드 하나는 어떤 거로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와서 보고 가시고 나서는 이거 효과 있네 괜찮네 그러면서 가격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하라 그러셨대요. 엄마가 이제 당신 돈하고 그러니까 여기 비싸다 그럴까봐 조금만 내놓고 이렇게 아빠 거 가지고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엄마 거 가지고 긁었대요. 생활비로. 그랬는데 이제 아빠 것만 가지고 당당하게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애가 좋아지니까 요즘 애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당신 보기에 그래?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실직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떤 데인데? 그러면서 병원 끝나고 아이를 픽업하러 오신 거예요. 아버님 직접.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한번 이렇게 슥 훑어보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죠. 맞이하고. 그리고 났는데 한 3번인가 왔다 가셨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픽업하러. 그리고 오셔서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님 같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셨어요. 이 이론을 같이 듣고 나시더니 이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기능이라든지 정서 안정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계몽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그 말씀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크기 위해서는요, 몸도 마음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주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서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중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 먼저 행복하시고 선생님들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선 당당하게 일선에 나가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들께 계몽을 좀 시켜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사례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